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정TV입니다. 40, 50대 노후 대비를 위하여 주식, 부동산, 재테크에 대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의 자존심이자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밸류업, 열풍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 있는 기업 KB금융지주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차트나 단편적인 수치를 나열하는 지루한 분석에서 벗어나 KB금융이 현재 한국 금융 생태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 위치와 실질적인 이익의 질, 그리고 왜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한국 증시의 보석처럼 여기며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3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KB금융이 어떤 회사인지 그 거대한 뿌리와 복합적인 사업 구조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KB금융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영업망과 압도적인 고객 기반을 보유한 KB국민은행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아는 KB금융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KB금융은 증권, 손해보험, 카드, 생명보험, 자산운용은 물론이고 캐피탈과 저축은행, 심지어는 부동산 신탁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모든 영역을 촘촘하게 아우르는 이른바 유니버설 뱅킹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과거의 은행들처럼 단순히 예금과 대출의 차이에서 오는 이자, 수익에만 목매는 천편일률적인 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타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는 증시가 호황일 때는 증권 계열사가, 금리가 낮아질 때는 보험과 자산운용 부문이 전체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상호 보완적 해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것엔 글로벌 경제의 파도가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거나 뒤집히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은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모두를 놀라게 한 실적 데이터를 보면 그 위력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KB금융은 2025년 연간 당기순이익으로 약 5조 8천억 원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우며 리딩뱅크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이 5조 8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 그 이상입니다. 전년 대비 15% 이상의 성장은 단순히 외형적인 덩치만 커진 결과가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내실 있는 성장의 결실입니다. 특히 비이자, 이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단순한 대면 영업을 넘어 자산관리 서비스의 고도로 정교화된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덕분입니다. 이는 KB금융이 단순한 전통적 금융회사의 틀을 깨고 첨단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테크핀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영리한 투자자들이 왜 하필 지금 수많은 글로벌 우량주 중에서 한국의 KB금융에 이토록 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의 중심에는 바로 정부 주도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즉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한국 증시는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성장을 지속해도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대한 장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KB금융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용기 있게 손을 들고 나선 모범생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주주를 위하겠다는 선언적인 공약이 아니라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장기 로드맵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투자자들에게 단순한 단기 수익을 넘어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지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국내 금융 역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하고 정교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KB금융은 총 주주 환원율을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며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50%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기업이 1년 동안 힘들게 벌어들인 전체 순이익의 절반을 현금 배당으로
직접 나눠주거나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직접 사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자사주 소각에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 분기마다 예측 가능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주들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고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자사주 소각을 통해 유통되는 주식의 총수를 줄임으로써 한 주당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보유한 한 주의 가치가 복리로 상승하는 마법 같은 효과를 직접 체감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금융사의 생존 근육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자본력과 경영 안정성입니다. 금융사의 체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엄격한 잣대인 보통주 자본 비율, 즉 CET1 비율이 업계 최고 수준인 13% 중반대를 아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나 국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 혹은 유동성 위기 같은 돌발적인 악재가 터지더라도 KB금융은 이를 충분히 스스로 흡수하고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방어벽을 이미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본적 여유가 있기에 금융당국의 엄격한 자본 규제 속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주 환원을 이어갈 수 있으며 미래의 먹거리인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디지털 전환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확고한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변화무쌍한 금리와 거시, 경제 환경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영리하고 유연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힘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줄어들어 수익이 크게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KB금융은 그 우려를 오히려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는 영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중의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보험과 증권, 계열사가 보유한 막대한 자산의 운용 수익이 극대화되고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며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은행이 실적을 견인하고 금리가 내릴 때는 비은행 부문이 서로 바통을 터치하며 성장을 이어가는 이른바 완벽한 하이브리드 성장 모델을 완성한 것입니다. 또한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생태계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서 압도적인 국내 1위를 차지하며 이제는 단순한 금융거래의 창구를 넘어 쇼핑, 여행, 통신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동전의 뒷면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반드시 차갑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향후 금리 인하의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직면하게 될 순이자 마진, 즉 NIM의 하락 압력입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된 수입원인 만큼 이 마진이 급격히 줄어들면 전체 이익 규모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줄어드는 이자, 이익을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 혹은 효율적인 비용 통제를 통해 얼마나 빠르게 대체하고 극복하느냐가 향후 주가 상승의 탄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금융산업은 국가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기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책임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의 총량을 규제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른바 상생, 금융의 압박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성장의 정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체크해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환율의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게 되면 금융사의 위험 가중자산이 장부상 늘어나게 되어 자본 비율 산정에 일시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주주 환원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둔 자본의 재원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KB금융이 현재 구축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이며 과거의 위기들을 거치며 쌓아온 보수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외부 환경의 일시적 변화는
기업 성장의 본질을 훼손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는 변동성 요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겠습니다. KB금융은 이제 단순한 전통적 은행주를 넘어 탄탄한 이익 체력과 선진국 수준의 주주, 환원 의지를 모두 갖춘 한국 증시의 명실상부한 밸류업 대장주입니다. 높은 배당 수익이라는 확실한 현금 흐름과 자사주, 소각을 통한 꾸준한 주가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한국 시장에서 보기 드문 매력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투자의 세계에 완벽한 안전이란 없으므로 시장의 매크로 지표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주가가 시장의 오해나 일시적 악재로 조정받는 구간마다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하고 고통 없는 투자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의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투자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항상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